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비가 제가 좀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R&D 카르텔 나노먹기식 사업 이 얘기를 2023년도에 하고 또 24년도에는 예타 제가 처음 질의 때 좀 했습니다만 장관 후보자께 돌연 폐지 선언을 합니다. 아 예. 일단은 우리 유광일 연구원님 보실 때 책임 연구원 보실 때 과학기술계 R&D 카르텔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이걸 썼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예산이 깎였고 예. 그로 인해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너무 어렵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심적 물리적 고통을 겪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들 예. 저희들도 보기는 봤고 뉴스를 통해서 봤고 작년에 차관인가 하신 분이 이렇게 또 사례를 쭉 나열하시고 그런 거 보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사실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지금 그 이후에 겪는 지금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예, 설명해 예. 주시죠. 일단 뭐 예산이 깎였고요. 뭐 물론 이제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명예 일종의 훼손을 당한 셈이라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뭐 저희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렇고 예. 또 그 뒤로 바로 예산이 깎여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발언을 계속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폭을 지정해 놓고 삭감하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제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봄 정도에 이제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는 그 전에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예산을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후년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 왔던 건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로서 이제 상황이 이제 깝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뭐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예산이 삭감된 데서는 이게 뭐 진행하고 있던 연구비가 이제 줄어드니까 연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등등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는 뭐 장비를 못 돌린다 전기 요금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제 이렇게 깎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로서는 핵심적인 사업은 좀 더 투자하고 좀 아닌 부분은 미안하지만 좀 깎자. 저희끼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핵융합이 저희가 핵융합 연구소라서 핵융합 부분은 좀 살짝 깎이고 나머지 좀 아닌 부분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인 데는 뭐 30% 40%씩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작년에 생긴 2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임시방편으로 일부 예산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데 보내주는 수탁들을 안 보내고 등등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족하나마 이제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모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비가 제가 좀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그래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사업 규모가 이렇게 줄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실증 사업비 같은 게 이제 규모를 줄여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불효불급한 장비들 아주 급하지 않은 장비들은 이제 운전도 멈추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버틴다고 하지만은 내년쯤 가면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은 뭐 이월금이나 정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하고 바로 이제 규모가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되면 내년쯤에 아마 이제 정말 대규모로 예산을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아시겠지만은 포닥 등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이 인건비는 R&D 예산 직접비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R&D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이렉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이제 예산을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우리로서는 연구소 입장으로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이 이리 오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이미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이제 휴학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서울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들어보면은 학교로 돌아오는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또 프로젝트가 했더라도 기간이 줄고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 월급도 이제 몇 달씩 못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학생들이 뭐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우려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더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런 고충과 애로를 충분히 듣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